여러분, AI 혁명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똑똑한 알고리즘, 뭐 그런 거겠죠? 근데요, 진짜 혁명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AI를 움직이는 거대한 심장, 이 물리적인 인프라의 세계에서 말이죠. 오늘 저랑 같이 코드랑 칩 너머에 있는 이 거대한 물리적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기존 데이터 센터랑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얼마나 쓰나 비교한 건데요. 와, AI 쪽이 최소 3배, 많게는 5배나 더 집어삼켜요. 이게 그냥 숫자가 좀 늘었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껏 우리가 만들어온 이 전력 시스템 전체가 과연 이 어마어마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엄청난 전기는 다 어디서 가져와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병목 현상, 바로 전력망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이 전기 먹는 하마가 떡하니 나타났는데 우리가 가진 도로, 그러니까 이 전력망은 수십 년 전 기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엔 너무 낡고 비좁아요. 말 그대로 세상을 다시 연결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 좀 간과하기 쉬운 부품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버스 덕트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거대한 케이블 다발 대신에 금속 막대를 써서 좁은 공간에 대용량 전력을 아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 버스 덕트가 왜 AI 데이터 센터의 게임 체인저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엔비디아 칩이 빽빽하게 들어찬 서버렉에 막 두꺼운 케이블 다발을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와, 공간도 없고 열도 엄청나겠죠? 그런데 버스 덕트를 쓰면 이 모든 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바로 이 공간 효율성, 이게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 분야에 두 명의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한 명은 글로벌 표준으로 불리는 절대 강자, 이튼이고요. 다른 한 명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면서 도전장을 내민 LS 일렉트릭입니다. 뭐랄까, 안정적인 거인데 잠재력 높은 도전자, 딱 이런 구도죠. 숫자를 뜯어보면 두 회사의 전략이 정말 선명하게 보여요. 이츠는 딱 시장의 대장주답게 안정성을 인정받아서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죠. 그런데 LS 일렉트릭을 한번 보세요. 성장률은 더 높은데 가치 평가는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시장이 아직 그 잠재력을 가격에 다 반영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의 거인에 올라탈 거냐, 아니면 폭발력 있는 도전자와 함께 갈 거냐, 정말 흥미로운 선택의 기로에 놓인 셈입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버스 덕트 같은 하드웨어가 낡은 전력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하드웨어 자체는 대체 뭘로 만들까요? 그쵸. 여기서 우리는 다음 병목 현상, 바로 원자재 문제랑 딱 마주하게 됩니다. 구리는 AI 시대의 새로운 석유다. 와, 정말 강력한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산업혁명이 석유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처럼 지금 AI 혁명은 구리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데이터 센터, 모든 변압기, 모든 케이블에 바로 이 구리가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구리 수요는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 쪽은 어떠냐? 칠레나 페르 같은 주요 광산들은 점점 낡아가고 파업도 잦아서 공급을 1년에 고작 1~2%밖에 못 늘리고 있어요.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제자리 걸음. 이 불균형 느껴지시죠? 그래서 분석가들이 2026년 하반기부터는 심각한 공급 부족이 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프리포트 맥모란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상장 구리 생산업체죠. 자, 좋습니다. 전력망도 업그레이드하고 그 재료인 구리까지 확보했어요. 근데 아직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았죠? 이 막대한 전기를 대체 어디서 생산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24시간, 단 1초도 끊기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원이에요. 생각해보면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가 안 좋으면 전기를 못 만들잖아요. 이런 걸 간헐성이라고 하죠.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는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원은 현재로서는 원자력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주목받는 게 바로 차세대 원전, 소형 모듈 원전, SMR인데요. 이 시장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꼭 반도체 산업이랑 비슷한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하나는 설계랑 지적 재산권에만 집중하는 페플리스 모델, 또 하나는 그 설계를 받아서 실제로 원자로를 만들어내는 파운드리 모델입니다. 뭐랄까, 원전계의 TSMC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 두 모델을 대표하는 기업이 바로 뉴스케일 파워랑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뉴스케일은 설계도를 파는 샘리스예요. 그래서 빅테크랑 계약했다, 뭐 이런 뉴스 하나에 주가가 그냥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구조죠. 반면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묵묵히 원자료를 만드는 파운드리입니다. 여기는 수주 잔고가 쌓이는 만큼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훨씬 안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조각들을 하나로 쫙 모아서 전체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AI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전체 가치 사슬이에요. AI랑 클라우드 그 자체에서 시작해서 이걸 뒷받침하는 전력망, 그리고 원자재인 구리, 마지막으로 최종 에너지원인 SMR까지. 각 단계가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지 한눈에 싹 보이죠. 이 포트폴리오 배분을 시각적으로 보면 그림이 더 명확해져요. 가장 핵심인 AI랑 클라우드에 제일 큰 비중을 두고요. 그 기반이 되는 전력망, 그리고 혹시 모를 리스크를 대비하는 원자재화, 미래 에너지원에 균형 있게 분산 투자하는 전략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그림을 정리하면서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바로 코드에서 구리까지, 그리고 반도체 칩에서 원자로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AI 혁명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스크린 속 코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의 전력망과 산업 기반을 통째로 다시 지어야 하는 어쩌면 21세기의 가장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AI 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우리의 이 물리적인 세상은 이 거대한 혁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